셀트리온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고수익 신규 제품 비중 확대와 함께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은 2분기 매출이 1조 3천억, 영업이익은 4,3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7% 늘어나며 역대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주력 제품뿐 아니라 고수익 신규 제품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재편됐습니다. 신규 제품군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를 넘어섰는데요. 또 합병 이후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이 대부분 해소됐고 생산 수율 향상, 고원가 재고 소진 완료 등 원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점도 긍정적입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감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셀트리온 주가는 2% 넘게 상승 중입니다. 18만 8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의 상승이 나타납니다. 대웅제약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붙고 있는데요. 4% 가까이 오르면서 12만 9,500원 선 지나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약보합으로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움직임 가져갑니다. 장중 상승해서 약보합권으로 내려왔고요. 140만 2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클로드의 개발사 엔트로픽이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자체 AI 칩을 만든다는 보도에 장중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엔트로픽은 최근 자체 AI 칩 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 작업을 시작했고 잠재적 제조 파트너인 삼성전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2나노미터 제조 공정과 첨단 패키징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나노 공정은 프로세서 집적도를 높여 전력 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삼성전자가 엔트로픽의 자체 AI 칩을 최종 수주하게 되면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에 이어 새로운 빅테크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엔트로픽은 여러 칩 업체와 아직 논의 단계라면서 세부적인 설계 단계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 이어 파운드리까지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 향후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시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갑니다. 무려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전장 낙폭을 회복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간도 6% 넘게 오른 30만 3천 원 선 지나가면서 오늘 30만 원 선 회복에 성공해냅니다. 삼성물산도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현재 시간 기준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5% 가까이 오른 42만 6,500원 선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주가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4% 가까이 오르면서 일중 고점 부근입니다. 228만 4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장 초반 흔들렸지만 이를 모두 만회하고 지금은 코스피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도 다시 상승으로 가닥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심이 살아나는 걸까요? 장 막판까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주말을 앞두고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SK 하이닉스가 1순위 들어와 있습니다. 상승 전환되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 200만 원 선이 위태롭기도 했었죠. 그간 많이 빠졌던 만큼 고수들 저가 매수세 붙고 있고요. 한편 6월에 이 반도체 투탑과 함께 상승 랠리를 달렸던 이 두 종목 오늘은 함께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SK스퀘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특히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230만 원까지 경신을 했다가 지금 140만 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 지금 고수들의 매수 장바구니에 들어와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SK스퀘어 관련해서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SK스퀘어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좀 담아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 그 자리가 좋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고 요즘에 일본 증시와의 유사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죠?
일본으로 세계의 자금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고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 지금 투자 비중이 세계 최대랍니다. 역대 최대랍니다. 왜냐하면 일본 증시도 워낙에 좋기 때문이죠. 자, 키오시아 홀딩스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 1등이잖아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주식이 1등인데 오늘 5% 넘게 급등하고 있죠. 자,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3%, 어드벤테스트는 0.31 마이너스, 무라타 제작소는 2.21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나라랑 오늘 똑같네요. 판박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옥시아 홀딩스는 급등을 하고 삼성전기, 주성엔지니어링, 기판주랑 반도체 장비주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일본 증시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도 똑같습니다. 키옥시아 홀딩스, 우리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키옥시아 홀딩스도 그렇고 월봉에서는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어서 지금 매수 타임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주봉으로 가보시면은 제가 이거 미리 그어놓은 게 아니라 이 며칠 전에 할 때 그어놓은 건데 지금 완전히 똑같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주봉에서 과열권에서 벗어난 다음에 10주선이죠. 10주선의 지지라인에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딱 오네. 여기죠. 그렇죠?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10주선의 지지를 받고 있죠. 지금 타이밍이 왔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이거 지금 그어놓은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지금 말할 때 이거 다 색칠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2026년도 3월 달에 이런 거 있었다고 그어놨잖아요. 그때 과열권에서 빠져나오면서 10주선에 지지받을 때 한 번 절호의 기회였고, 그렇죠? 이번에 또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10주선에 또 지지가 오죠. 똑같습니다. 지금 다 똑같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옥시아, 일본에 있건 한국에 있건 기술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주봉에서 과열권에서 빠져나오면서 10주선에 지지를 받을 때 이것도 3월 달에 기회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형주일수록 이렇게 잘 맞습니다. SK스퀘어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SK스퀘어도 마찬가지죠. SK스퀘어로 정리해서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 종목이랑 다 똑같으니까. 월봉에서는 이격이 상당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기 어렵지만 왜냐면 이격이 크니까 밑까지 내려오면은 그거는 추세가 이제 훼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지금 똑같죠? 과열권에서 과열을 식으면서 벗어내려고 할 때 10주선의 지지 라인에 오고 있잖아요. 지금 다 매수 타이밍이에요. 위에서 보면 어느 정도 빠졌냐면 SK스퀘어가 고가상으로 지금 한 47%, 50%가 빠졌어요. 고가상으로. 50%가 빠진 폭도 있고 아까 말했던 그런 지금 기술적인 어떤 타이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시가총액 상위는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SK스퀘어 지금 과열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타이밍도 괜찮다라고 매수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종목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곧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사기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매도 종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보다 더 강하게 올라주면서 고수들 바로 내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기판 쪽은 답답합니다. 코리아 서킷과 대덕전자, LG 이노텍까지 오늘 밀리면서 들어와 있는데 잠시 후에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장에서 뜨거웠던 하나오션 오늘 차익 실현 물량 출회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기판 쪽 관련해서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기판 쪽 전망이 앞으로 어떨까요? 고수들이 내던지는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일본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무라타 제작소가 지금 빠지고 있고 삼성전기가 빠지고 있잖아요. 무라타랑 삼성전기는 그냥 쌍둥이입니다. SK스퀘어랑 SK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거랑 똑같이 무라타랑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쪽 분야에서 1등, 2등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키오시아 홀딩스가 한국, 미국, 일본에 있는데 왜 똑같이 움직일까요? D램, 낸드 플래시에서 다 1위에서 5위 플레이어들이니까요. 그 같은 우물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가 같은 영법으로, 같은 방향으로 헤엄치지. 그 우물에서 다른 방식으로 헤엄칠까요? 거기서 살려면 다 그렇게 적응을 했을 텐데요.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라타 제작소가 오늘 마이너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옥시아 홀딩스는 플러스인데 무라타 제작소가 마이너스니까 오늘 삼성전기도 지금 마이너스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도쿄 일렉트론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고 삼성전기도 이제 이 지금 뭐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어놨네요 또. 이것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옥시아 홀딩스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네요.
월봉에서 이거 10개월 선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기회가 다 놓쳐요. 그리고 추세가 훼손돼요. 이런 것들은 주봉, 일봉 단위에서 매수 타이밍을 찾아야 돼요.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오고 있죠. 과열권에서 지금 벗어나면서 10주선이 위에 다가오고 10주선이 그어서 잘 안 보이죠. 지워볼까요? 여기 있거든요. 10주선이. 거의 10주선에 다가오니까 지금 밑꼬리가 조금씩 달리고 있죠. 삼성전기도 곧 매수 타이밍이 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옥시아홀딩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쪽 위주로 이제 오늘 미국 시장에서 움직이겠죠. 휴장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는 기판 쪽으로 온다면 또 삼성전기, 그 다음에 무라타 제약소가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기판주들도 곧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고 자기 차례가 오고 있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니까 삼성전기가 못 가고 있지만 곧 턴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시장에 이어서 간밤 미증시 역시 대형 반도체 기술주 쪽으로 좀 빠지고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업종들 위주로 올랐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업종별로 좀 차별화된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는 모두 강보합권에 출발했고 코스피는 현재 상승폭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낙폭을 키워가면서 2%대 현재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 흐름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크게 오릅니다. 3.8% 현재 투톱이 좀 투심을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고 다만 소부장단 안에서는 차별화된 움직임 종목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이 14%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간 못 올랐던 리노공업이 오히려 1%대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또 전기전자가 현재 2%대 하락하네요. 전력설비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LS 일렉트릭이나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오늘 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안에서 가온전선이 북미 AI 데이터 센터 수주 확대됐다는 소식에 어제 상한가 오늘도 4%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운송물류는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 2차 전지는 현재 하락합니다. 조선해양 어제 올랐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또 기계장비단 안에서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 안에서는 SM이 어제 크게 올랐었고 순환매가 돌면서 SM, JYP, YG까지 모두 동반해서 올라줬는데 오늘 또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오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과 첫 번째 섹터 이야기로 반도체 관련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좀 최근 크게 빠졌습니다. 어떤 그 흐름을 좀 보면서 어느 타이밍에 좀 다시 들어가야 될지 갈팡질팡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크게 하락하면서 오늘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ADR 상장까지 앞두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일까요? 혹시 어느 타이밍에 신규 매수를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반복돼서 얘기가 나오니까 잘 됐네요. 오늘 같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며칠 전에 그 높은 곳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 아닌가요? 지금 그 삼성전자,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 드렸나요? 삼성전자도 고점으로 따져볼까요? 삼성전자가 6월 15일 날 38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따지면 한 몇 퍼센트 빠졌어요? 한 30% 이상 빠졌거든요. 고점상에서. 그럼 30%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보다? 그리고 만약에 30% 그 높은 그 고점에서 샀는데 거기서 만약에 신용미수를 지르신 분 있죠. 이거 마진콜 들어왔겠죠? 마이너스 30%면은. 그럼 이제 빚까지 지게 되신 거예요. 빚까지. 자기 원금 빠져나오고 계좌에 마이너스 된 거 있잖아요. 그거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용미수를 질러가지고 빚을 짓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저는 이제 제가 세운 기준은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뭐 이거를 따라해도 되고 다른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열 나타내는 보조 지표를 하나 끼워 넣으세요. 뭐 MACD든 저는 RSI를 봅니다만 그래서 뜨거울 때 사는 게 아니고 과열권에서 벗어날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벗어날 때.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꼭 그걸 안 따라도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저는 두 가지 기준을 세운 거잖아요. 과열권에서 벗어나고 믿을 만한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지지라인에 왔을 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냥 아무데로 그냥 무지성으로 지르는 것보다. 삼성전자도 지금 기회가 온 거잖아요. 왜 저게 기회가 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2025년이에요. 무려 2년 전에 7월 달에 이런 모습이 형성된 다음에 20주선 위로 올라온 다음에 항상 10주선을 지켰어요. 지금 만 2년 동안. 그렇죠? 만 2년 동안
주의 종가상으로 단 한 번도 10주선이 이탈된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2년 동안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만하죠.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과열권에서 벗어났죠. RSI가 70m로 내려왔어요. 60대로 내려오고 10주선에 지지받고 있죠. 이번에도 지켜진다면 이건 다시 한번 또 38만 원 향해서 가는 흐름이죠. 그럼 38만 원에 매수하셔가지고 본전 찾기 지금 갈구하시는 분보다 지금 30만 원, 29만 원 초반대에 사셔가지고 지금 주당 10만 원 이득을 보는 쪽으로 가는 마음이 훨씬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를 보여드렸지만 아까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다 보셨죠? 지금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 주식들 이런 것들 지금 다 매수 타이밍입니다. 네, 일단 현재는 SK하이닉스가 4%대, 삼성전자가 5%대 좀 올랐긴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만큼 지금이 기회다라는 부분 체크해봤고요. 다음 섹터 금융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실적 기대감 받아가고 최근 들어 좀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 금융 업종으로 현재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현재 제일 강하고 JB금융지주와 기업은행도 모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달 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은행주의 매력이 부각될 거다. 이런 좀 증권사의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금융 업종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보험도 있고 금융, 증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쪽을 좀 가장 매력적으로 보면 될까요? 일단은 제일 센 거는 지금 그 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토탈로 되고 있긴 하지만 골드만삭스처럼 어쨌든 은행, 증권, 보험으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나게 나눌 수는 있잖아요. 지금 KB금융, 신한지주는 거의 신고가 수준이에요. 사실 금융주를 뭐 여러분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 조금 그렇게 선호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관심도에서 좀 멀어서 그렇지 KB금융, 신한지주 지금 몇 년째 오르고 있나요? 2024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3년째 오르고 있네요. 그렇죠? KB금융 거의 신고가 수준이에요, 지금. 지난달에 신고가 같고. 그래서 지금 너무 세거든요. 신한지주도 똑같고. 지금 KB금융, 신한지주를 보니까 은행이 제일 강하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 삼성증권. 와, 충분히 쉬었다. 그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증권주가 5개월, 6개월 조정받아가지고 너무 좋은 자리였는데 은행주가 좋은 다음에 이제 증권보험으로 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증권주도 기술적인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 반등의 계기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증권주를 노려보셔도 좋고 왜냐면 9천을 다시 가게 되면 또 증권주가 득세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보험주는 사실상 좀 관심이 좀 없죠. 삼성생명이야 이거 지분 때문에 오른 것이고 우리 사실 다른 것들 별로 관심 없지 않아요? 동양생명 이런 건 관심 없죠. 그러니까 이 생명 보험회사 아니면 손해보험사는 저런 삼성생명 같이 지분 가진 회사들 있죠. 아니면 삼성화재 같은 삼성 관련 쪽 아니고서는 증권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이런 지금 1등으로 나서고 있는 은행 쪽을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 타자인 증권주를 노려보시고 보험주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KB증권과 신한지주 현재 52주 신고가 거의 달성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해 봤고요. 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 증권 쪽에 키움증권 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 체크해 봤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다음 꼬마 버블도 한 가지 살펴보죠. 네, 오늘은 꼬마 버블 중에 폴더블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보도가 나왔잖아요. 아이폰 울트라라고 내놓는데 그게 최초의 폴더블을 내놓는답니다. 근데 우리 삼성전자에 그 두 가지 있었잖아요. 이렇게 조개처럼 접는 거 있었고 책처럼 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애플은 지금 책처럼 피는 거 폴드형 폴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플립형 폴더가 예쁘긴 한데 그 보통 여자분들이 플립형 폴더였고 남자분들은 폴드형 폴더였잖아요. 근데 플립형 폴더 보면 그 예쁘긴 한데 그 가운데가 아직 힌지 부분이 완벽히 기술이 안 돼가지고 막 그 우글우글 접힌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봤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되게 작아요. 화면이. 그래서 디자인적인 측면이 좀 강조된 건데 애플은 폴드형 폴더입니다. 그래서 책처럼 피는. 어쨌든 근데 아이폰 울트라라고 나온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울트라라는 게 아이폰의 최상급 모델이거든요. 제일 비싼 거.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접고 피는 그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폰의 최상급 모델로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최고급 사양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플의 라인도 또 따로 있겠지만 삼성의 벤더가 애플 벤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하는 연성 회로기판. 그러니까 딱딱한 회로기판이 아니라 조금 유연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접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힌지 부분의 부품들도 그렇고 그런 부품주들이 조금 부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DKT라는 종목을 볼 텐데 이게 지금 사실 전장 부분으로 미리 떴어요. 자동차 전기장치 부분으로 미리 떴어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뜨고 거기다가 이제 애플이 이 폴드형 폴더를 출시하면서 만약에 이 갤럭시라든가 아이폰 부품주까지 이 순환매가 돈다고 하면은 모멘텀이 더해지지 않을까. 지금 뭐 삼성 전기도 사실은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날아가 버렸는데 사실은 삼성전기가 옛날에 언제 갔죠? 갤럭시 신모델 출시될 때, LG노텍도 아이폰 신모델 출시될 때 이럴 때 갔던 핸드폰 부품주 출신들입니다. 출신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지금 신분이 상승됐어요, 사실. 그런데 신분이 상승됐지만 옛날에 먹고 살았던 그런 것들에 대한 향수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향수라고 제가 그냥 재밌게 낭만적으로 표현한 거지 실질적으로 모멘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면 가을쯤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미리 여름쯤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핸드폰 부품주로도 또 삼성전기, LG노텍, 뭐 이런 DKT 아니면 힌지 만드는 것이라던가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 있잖아요. 우리 OIS라던가 손떨림 방지 뭐 이런 것들,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DKT 같은 것들도 연성 회로 기판 관련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새로운 꼬마법을 살펴봤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울트라, 이 폴더블 폰을 내겠다라고 말하면서 관련된 부품 종목들, 상승 여력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과 함께 시장 진단 세워봤고요. 전략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150조 원 넘는 주식을 순매도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차익 실현에 나섰다. 하지만 증권가는 이를 한국 증시를 떠나는 신호보다 급등한 주가에 따른 차익 실현과 글로벌 자산 비중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 매도 물량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여전히 높은 만큼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한 추가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율도 변수다.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 외국인은 환차손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매도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97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외국인 매물을 받아냈다. 가계자금과 퇴직연금, ETF 자금까지 증시로 유입되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개인 자금만으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를 계속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증시의 핵심 변수는 외국인 매도세가 언제 진정되고 개인의 매수 여력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네, 현재 삼성전자는 30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도 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장중 저점 3.5% 약세에서 현재 2.82% 상승 반전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7,863선입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823선까지 내려왔다가 현재는 842선까지 되찾으면서 마이너스 2.75% 기록하면서 낙폭 줄이는 양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라는 점, 낙폭 줄이는 흐름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금요일 시장 정리하면서 다음 주장 전략 챙겨드릴 텐데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만약 뭐 오늘 반등에 성공하고 다음 주에 이제 반등의 어떤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있었던 이런 좀 하락은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재료에는 이 정도에 빠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시장이 가늠할 수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구간이었구나 이렇게 좀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다음 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전자 닉스에 뭐 이제 뭐 재료들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먼저 맞았던 이제 이런 좀 조정도 좀 있었기 때문에 완연하게 좀 반등의 추세로 뭐 좀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밸런싱을 뭐 징글징글하죠. 리밸런싱이라는 이제 이런 단어가 언제 어디서 얼만큼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좀 매물을 불러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에 따른 그런 우려가 상당히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환율도 이제 불편함을 넘어서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1,500원대에서 과연 밑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고착화되어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내에 2번의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런 좀 재료들을 소화하는 와중에 이제 어제 또 메타의 또 좀 뭐 딴지가 또 한번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왜곡된 이제 그런 좀 시각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고 어쨌든 오늘은 반등의 첫날 바닥을 만들어내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이 바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뭐 저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들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반등의 형태가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 극단적인 쏠림이 다소간에 완화될 가능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정도가 조금 덜할 뿐이지 쏠림을 아예 그냥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증권사에 있다 보면은 개인 고객들도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코스닥이나 주도주가 아닌 종목도 마이너스 40% 50% 빠졌는데 네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뭐 30% 이상 빠졌다면 굳이 이쪽에서 버티는 것보다 이쪽으로 빨리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매매가 또 일어나는 걸로 좀 봤을 때 시장의 관심은 여기에서 이게 좀 정도의 차이일 뿐 뭐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본적으로 AI 인프라에 속하는 뭐 반도체 또 뭐 전력, 에너지 뭐 이런 쪽의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동성의 가늠을 저는 이제 거래대금에서 좀 찾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거래대금을 한번 이제 보시면 5월달에 이제 뭐 굉장히 쏠림이 좀 심했기는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양대 시장을 합치면 거의 80조에서 90조에 가까운 그런 좀 거래대금이 5월달에 평균적으로 좀 잡혔어요. 근데 어느덧 코스피는 지금 40조대 그리고 코스닥은 7조, 8조 이런 정도의 수준도 굉장히 버거워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요. 기존에 이제 수익 난 분들은 그래 뭐 어디까지 빠지냐 한번 보자라고 버티고 있다는 거고 손실 나신 분들도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코스피에서 매도 자금이 코스닥으로 돌아가는 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네. 단기적으로야 조금 이제 그래도 순환매가 도나 이제 좀 온기가 확산되나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또 반대의 현상이 나오면 언제라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자금이 빠져서 들어갈 수 있는 또 쏠림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른 주머니 왼 주머니 여기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저는 무조건 이제 신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신규 자금이 코스닥을 이제 우호적인 이제 그런 생각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인책이 어쨌든 이제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좀 나와야지만 근본적으로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잡히면서 지금 어떤 좀 좋지 않은 수급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코스닥의 목표치는 저는 뭐 7월 달에는 뭐 1000에서 1050포인트 정도 잡고는 있는데 그 이상을 바라보려면 역시 좀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표로 하는 이제 코스피 시장은 뭐 전 7월은 한 9,000포인트 정도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실적 시즌을 우리가 예상보다 좀 더 좋게 수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SK 하이닉스의 ADR이라든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어떤 신뢰성을 줄 만한 이제 그런 수준에서 시장이 소화할 만한 수준에서 매도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나온다면 저는 뭐 어렵지 않게 9,000포인트 정도는 7월 달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또 프리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주요 섹터들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는 항상 화제의 중심에 있고 하반기도 더 그럴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뉴욕 시장에서는 반도체 팔고 소외줘가는 흐름들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또 만스피 가려면 반도체가 안 도와주면 그렇죠. 안 되는 장이기 네, 때문에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여기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아무 얘기가 안 될 수준으로 지금 뭐 시장에 관심이 다 쏠려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뭐 일부 뭐 뷰티, 그러니까 화장품 쪽이나 혹은 또 금융지주 뭐 이런 쪽으로의 강세가 조금 이제 분산되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 뭐 시장의 중심이 제대로 잡히고 너무 쏠리지만 않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야지만 시장이 또 방향성을 되찾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이런 변동성 상황에서 될 수 있으면 또 이런 좀 주도주 쪽으로 가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좀 수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변동성에 묻히긴 했는데 아직 이 재료가 다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이 재료가 다 주가에 반영되지도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메가 프로젝트가 이제 또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좀 뭐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화면에서 나오듯이 이제 양대 반도체 총수와 함께 좀 프로젝트를 좀 구성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좀 뭐랄까 좀 정치색이 짙은 이제 이런 보도자들이 정말 자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매몰되신 분, 그리고 이제 어떤 투자 아이디어도 좀 헷갈리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투자의 규모랑 시기랑 뭐 대상, 효과 이런 것들만 우리는 매매나 또 투자를 할 때 생각하시면 되지, 너무 이렇게 정치 논리에 이렇게 좀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생산 거점을 미국과 굉장히 줄다리기를 오래 했을 걸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내에 어떤 이제 큰 폭의 그런 좀 투자로 결정될 수 있었던, 국내의 증설이 결정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면 국내에 증설할 수 있게 미국에서도 동의를 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반도체 부족 현상이 생각보다 더 심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럴 거면 빨리빨리 생산이라도 해서 부족하지 않게 공급이라도 해달라, 이런 것들이 좀 기저에 깔려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나온 또 이제 뭐 메모리 3사가 담합을 했다든가, 애플이 뭐 창신 메모리 중국 쪽에 뭐 메모리를 받아갈 수 있게 뭐 이렇게 뭐 미국 정부에 뭐 요청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보면 반도체의 악재같이 보이는 이런 상황도 결국에는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서 이런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귀결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었던 메타도 뭐 저는 좀 어이가 없는 이제 그런 좀 얘기였는데요. 뭐 컴퓨팅이 남아돈다, 캐펙스를 줄인다, 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뭐 불과 5월 초에 메타가 했었던 캐펙스 증설을 좀 놓고 보신다면 어제 일은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었는데, 시장이 너무 이제 고점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좀 발작을 일으켰던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시각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쪽에도 굉장히 좀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 오늘 좀 낙폭을 많이 줄여내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뭐 2자릿수 하락이 지금 뭐 약 보합까지 좀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 나오면 소부장 얘기 말씀드릴 때 수도꼭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이제 전방위 업체들,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증설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돈의 물줄기를 틀면 그때 비로소 이제 이런 좀 반도체 소부장이 제법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메가 프로젝트가 이렇게 좀 돌아갈 경우에는 전체 규모는 거의 뭐 200조에서 300조 정도의 규모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간이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봐야 되는 그런 기간이긴 합니다만, 소부장 업체 전반적으로는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옛날에 수도꼭지를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거의 뭐 펌프를 돌려야 될 정도의 증설 자금들이 소부장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변동성 구간만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난다면 다시금 예전의 속도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그렇게 본다면 뭐 반도체 빅2 두 종목에 대해서는
전 뭐 변함없이 뭐 그 표현 제가 자주 쓰잖아요. 뭐 주식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두 개 한 절반씩 하셔가지고 딱 묻어놓고 뭐 내년 3.1절 정도 아니면 올 연말 정도에 오픈을 하셔도 적어도 시장에 어떤 소외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고요. 반도체 소부장을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일이 장비들 뭐 또 반도체 8대 공정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떤 장비가 얼마에 투입되고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해야 되고 언제 또 얼마에 또 납품이 될 것까지도 추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높은 난이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소부장의 투자는 지금 정도의 가격대고 지금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소부장을 전문적으로 모아놓은 ETF들이 여러 개 좀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소부장을 공략하시는 방안이 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변동성도 줄이고 뭐 중장기 수익률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빅2 전자닉스는 여전히 변동성만 이겨내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면 순항을 할 것이다. 그리고 소부장도 좋을 것인데 여기는 특정 종목으로 가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소부장 ETF가 조금 더 효용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왜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병목 현상에 따른 투자 트렌드 이런 부분도 네. 잘 따라가야 되는데 뭐 반도체 데이터 센터와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전력 기기 전선 이쪽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공급이 안 되면 멈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자연스럽게 투자의 패턴의 가장 중심에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네. 지난주에 이제 주간 관심 섹터를 이제 전력기기 말씀드렸는데 주초까지는 잘 올라갔어요. 반도체가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이제 전력기기 쪽이 이제 시장의 어떤 주도주의 대안 역할을 해주면서 나름 좀 잘 버티고 좋은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만 어제 오늘 하락이 조금 이제 붉어졌다라는 게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2인자 넘버 2의 위치에서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올 겁니다. 신뢰성 굉장히 높고 큰 폭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밸류 부담도 낮은 그런 상태고요. 메가 프로젝트 크게 본다면 세 가지죠.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축 중에 하나를 좀 자리 잡고 있고 말씀 주셨듯이 병목 현상 여전히 좀 심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약간 좀 변동성, 좀 하락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다음 주에 만약에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면 저는 뭐 반도체에 버금가는 그런 속도와 방향성을 다음 주에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강조드린 포인트입니다. 반도체는 저는 어쩌다 보면은 과잉 투자가 언젠가는 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과잉 투자가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요. 대형 변압기 3사는 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그런 병목 현상을 짙게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증설 이후에도 추가 증설을 해야 될 만큼 지금 뭐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대형 변압기 빼고도 제외하고도 송배전 쪽에 어떤 메가 프로젝트 수혜를 좀 살펴보면은 역시 이제 전선 쪽도 또 중소형 변압기, 중소형 전력기기 쪽에서도 충분히 어떤 좀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고요. 수출 데이터가 또 증명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중소형 변압기 전선 쪽에서도 2분기 실적 기대해 볼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나가 본다면 이제 전 뭐 원전도 추가로 이제 뭐 건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셧다운을 앞둔 원전을 다시 재가동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책 입지, 뭐 보조금 생산 단가 이런 많은 것들의 좀 변수들이 이런 좀 신재생 쪽에 좀 복잡하게 좀 얽히고 설켜 있기는 있습니다만. 서남권 그리고 호남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이유 자체가 신재생을 통한 전력의 어떤 공급 이런 것들을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신재생 쪽에서도 뭐 저는 뭐 향후 방향성을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서 본다면 시장 반등 단기적으로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 역시 대형 변압기 3사가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이고 이게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뒤에 있는 중소형 전력기기나 전력도 좋게 전선 쪽도 좋게 갈 가능성이 좀 있고 이것들이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난다면
저는 이제 이런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 쪽도 좋은 이제 그런 좀 모멘텀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선호를 본다면 역시 대형 변압기 3사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랫단에 좀 본다라고 하면 SK 이터닉스처럼 이제 전반적인 신재생 사업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전선의 좀 지표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는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만 지표성이 굉장히 짙은 가운전선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께서 좀 주목해서 보실 만한 이제 그런 좀 섹터고 종목군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런 관심 포인트는 어떻게 찾으셨나요? 네, 일단 네. 뭐 그런 쪽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뭐 네. 따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거와 이제 연동을 지어서 연관지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하락 변동성을 좀 낮춘다고 한다면 저는 피지컬 AI 이 로봇 쪽이 어느 정도 다시 빌드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젠슨왕 CEO의 방문 시기, 이때 이제 화제성 때문에 엄청나게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빠져버린 이제 그런 상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인상 때문에 할인율이 올라가서 이런 고밸류, 고멀티플을 가져가는 뭐 바이오나 이런 로봇 이런 쪽에는 좀 치명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현시감을 줄 만한 그런 뉴스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한다라는 거 이후에는 사실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냉소가 좀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뭐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좀 줄이고 난다라고 하면 저는 휴머노이드, 특히 이제 피지컬 AI 쪽에 밸류 체인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점점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다시 빌드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밸류체인 확정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에서도 이제 좀 중소형 종목들이 이제 몇몇 좀 눈에 띄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하향 횡보를 저는 충분히 겪었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런 상황은 이제 민감도가 악재보다는 호재에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작은 재료들이 좀 중첩이 되면서 올라갈 모습이 조금씩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에 뭐 이제 병목 현상까지는 아닙니다만 어떤 이제 부품에 대한 확보가 좀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3번째 버전이 이제 양산이 확장이 되는데 보통 이제 부품이 한 1만 개 정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정확한 생산량을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부품 수급이 지금 너무 타이트하고 부품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몇 대를 생산할지에 대해서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 뭐 병목 현상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좀 공급의 부족 현상이 나오는 그런 시기에 초입 구간에 나오는 이제 그런 좀 코멘트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좀 빌드업을 해 나가는 데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실적 시즌을 앞두고 뭐 현대차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올해 현대차는 감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단이 좀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선제적으로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60만 원대에서 지금 뭐 40만 원 후반대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느 정도 뭐 예상된 수준이 아닐까. 뭐 저는 어제 저점이 현대차의 당분간의 좀 저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 휴머노이드 시장의 패권은 뭐 기능이나 성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얼마만큼 이제 마켓시에요,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원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제 그런 결정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쪽에 있는 부품을 조금 견제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를 협력 회사들이 로보틱스의 밸류체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어떤 자동차 부품사들의 원가 경쟁력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우리나라 피지컬 AI의 좀 강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현대차 자체가 어떤 지표 역할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부품, 뭐 아까 나왔던 그림도 보시면은 좀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정말 핵심적인 부품은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현대차 그룹의 그런 좀 의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이 아무래도 이제 부품사의 최일선에 서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소형 단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SPG와 화신전공 같은 종목들이 새롭게 이 로보틱스 파운드리, 로보틱스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표 종목으로 할 것인가 중소형 종목으로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또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가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로봇 쪽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누구나 호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반도체 그리고 AI의 어떤 전력 인프라에 이어서 좀 빌드업을 시작하면서 제법 이렇게 좀 반등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현대모비스, SPG, 화신전공까지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7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잘 또 따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픈AI의 라이벌인 엔트로픽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엔스로픽은 삼성의 최첨단 2나노 공정과 패키징 기술을 눈여겨보고 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칩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픈AI가 브로드컴과 자체 AI 칩을 선보인 데 이어 엔트로픽 역시 핵심 인재를 영입하며 기술 독립을 선언했다. 구글 역시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삼성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협력이 성사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은 단숨에 급상승하게 된다. 다만 TSMC를 넘어설 만큼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종 성패의 갈림길이다. 삼성이 기술 검증 과제를 해결하고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꿀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네, 주요 증시 일정에 맞춰 특징 종목, 기업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일단 이 캐나다 수주, 잠수함 수주 관련해서 원래 결과가 6월 말에는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한 주가 밀리면서 현재는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가 있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7월 7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 무려 최대 100조 원 규모입니다.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고요. 1998년에 이제 영국으로부터 2004톤급의 빅토리아 잠수함을 받았는데 그 4척을 최대 12척으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원팀을 이뤄서 독일의 티센그룹 마린 시스템즈와 경쟁을 하는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2개 적격 업체를 공개를 했는데 한화오션과 독일이 선정이 되면서 만약 선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되면 한화오션이 주계약자가 될 예정이고요. HD 현대중공업은 핵심 참여자로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한화오션은 빠르게 좀 수입할 수 있다,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대규모 제조에 있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조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고 확실히 독일 팀은 지정학적 이점과 나토의 좀 이점을 강조합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2-on-2 CD 프로그램에 이미 함유되어 있는데 그 안에 캐나다를 같이 엮어서 공동 공급망, 공동 장비 공급망 안에 끼워 넣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들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수주 결과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이렇다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 선정이 된다면 2030년까지의 일감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세 증권사 모두 일제히 바이를 외치면서 NH투자증권의 경우 단기 실적 상승보다도 일단 나토 진입 측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스 등 후속으로 예상되고 있는 잠수함 수출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고요. 본계약 체결이 2028년 초로 예상이 되는 만큼 수주에 성공을 해도 주가 반영이나 매출 반영은 2029년 말 이후로 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IM증권 역시 2030년까지 안정적으로 특수선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조선 사업, 국내 조선계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고요.
유진투자증권의 경우는 캐나다 잠수함 현재 마케팅 비용과 이 특수선 4공장 신축에 따라서 고정비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데 또 그래서 수익성 압박도 받고 있지만 아무래도 하반기 신규 수주 프로젝트와 제조에 있어서 좀 점차 완화가 될 전망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일단 한화오션이 선정이 되면 장보고 3 잠수함이 채택이 됩니다. 세계 최초로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가 동시에 적용이 된 3,000톤급의 디젤 전기 잠수함인데요. 이러면서 리튬이온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뜰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에 오늘 이번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데이비 조선소와 해군 함정 분야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방산 쪽으로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계기로도 보여지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 그룹 방산 계열사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 쪽에도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원래 초창기에는 이 독일과 한화의 분할 발주 수주 쪽으로도 좀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캐나다 국방장관이 분할 발주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아무래도 이번에 수주가 성공을 하게 되면 좀 다양한 기업들이 한꺼번에 수혜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나온 종목들 비롯해서 조선 관련 업종들 현재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고 삼성중공업만이 강보합권에 거래됩니다. 빅3 중에 이익 성장률 2026년 81%를 기록하면서 가장 좀 기대를 받고 있는 이익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0.65% 상승하면서 23,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화오션은 KDDX 최종 선정자로 좀 채택이 됐다. 어제 소식이 있었는데 크게 올랐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2.37% 파란불 57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조선해양 약보합권 HD 현대마린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선박 관리 업체를 하는 또 맡고 있는 기업인 만큼 3사에서 선박을 만들어내면 그걸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체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0.46% 파란불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있고요. SK하이닉스 미국 ADR 상장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의 월간 또 매출 변화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변동성 파고를 잘 넘을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오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들립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150조 원 넘는 주식을 순매도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차익 실현에 나섰다. 하지만 증권가는 이를 한국 증시를 떠나는 신호보다 급등한 주가에 따른 차익 아니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들립니다.